소개가 안 되는 꿀팁 시리즈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재테크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권리분석이라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권리분석 그 출발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할 줄 알고 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요즘은 쉽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세요. 이번 편에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알아봐 드릴 텐데, 집을 사거나 전세, 월세, 계약 등을 할 때 등기부등본 미리 열람해 보시고 부동산 관계, 권리 관계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신 다음에 그 계약을 하시는 것이 부동산 재테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부동산 거래의 시작이에요. 나아가서 호갱이 안 되셔야 돼요. 눈탱이 안 맞으세요. 권리관계 그것만 읽을 줄 알아도 부동산 문제되는 거, 부동산 문제 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등기부등본 띄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인터넷 등기소라는 앱을 하나 까시면 되세요. 그리고 보안 프로그램 같이 백신 프로그램 같이 까시면 연동이 되거든요. 저는 이미 다 돼 있어서 그냥 바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클릭하시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고 하고 백신 프로그램 같이 돌아갑니다. 쭉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항목이 부동산 등기 열람, 법인 등기 열람, 등기소 검색, 등기 신청 사건 처리 현황 조회 등 9가지 쭉 있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첫 번째 목록 부동산 등기 열람을 많이 쓰실 거예요. 부동산 등기 열람 일단 클릭하고, 그러면 회원 또는 비회원 확인 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단 많이 쓰시는 분은 회원 가입하셔서 아이디랑 비밀번호 넣고 하시면 되시고, 그렇게 많이 어쩌다 한번 쓰시는 분들은 비회원 모드를 사용하셔도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비회원 모드를 사용하시면 넘어가시면 일반적으로 핸드폰 번호를 그걸 통해서 일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임시 아이디 비슷하게 핸드폰 번호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1시간 정도 유용하게 해서 저는 이거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놓고 비밀번호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주세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외우라고 하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부동산 검색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럼 간편 검색, 소재 지번 검색, 도로명 검색. 간편 검색은 일단 모든 항목 통해서 한번 다 확인해 볼게요. 같은 주소로 해서 부동산, 첫 번째 부동산 구분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토지, 건물, 집합 건물 이렇게 세 가지 나옵니다. 주거랑 주택과 관련된 거는 주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가 많아서 집합 건물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토지, 건물 이렇게 하게 되면 따로따로 띄어서 비용이 2개 나와요. 그래서 그냥 집합 건물, 주로 유용성 있는 집합 건물을 기준으로 하고요. 여기 일단 두 번째 시도를 선택을 해주세요. 서울특별시, 경기도면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본인이 알고자 하는 주소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서울, 그 다음에 이제 요 주소 도봉구 쌍문동 73번지 한번 검색해 볼게요. 검색 눌러봅니다. 소재지번. 그러면 검색 결과가 많아 소재지번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많은지냐면, 이 해당 주소지에 있는 아파트의 전체적인 등기부등본이 다 나온 거예요. 목록이. 보시면 서울특별시 도봉로 129 45-1동 101호 이렇게 2동 1동에 102호 103호, 104호, 105호 쭉 넘어가고, 2층에 210호, 211호 이렇게 쭉쭉 넘어갑니다. 되게 많죠? 한꺼번에 다 나온 거예요. 그 아파트 전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다 나온 거거든요.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그 해당 소유자의 기본 정보가 쭉 나와요. 부동산 고유 번호랑 그 소유자 성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소 이렇게 나옵니다. 클릭하시고 말소사항 포함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요건 나중에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조회하는 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소재 지번입니다. 이거 첫 번째도 뭐 부동산 구분 먼저 해야 되겠죠. 토지, 건물, 집합 건물, 집합 건물 먼저 합니다. 지역은 서울특별시, 아까 도봉구였죠. 네, 도봉구 클릭하고, 그 다음에 쌍운동이었죠. 예, 쭉 나오는데 쌍운동 어디 있나요? 예, 하단에 있네요. 번지 73번지, 73번지. 자, 클릭하고, 여기서 이제 뭐 아파트 명칭을 써도 돼요. 뭐, 예. 근데 일단 번지 아시니까 번지로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동호수 씁니다. 예. 이렇게 클릭하고 검색하면 아까처럼 아까 동 아파트 전체 등기부등본이 나왔는데 이 방법을 하면 해당 동만 딱 핀셋으로 찍는 거예요. 예, 이렇게 뭐 소유자 성이 뭐 성이래요. 하여튼 넘어가고요. 쭉 뭐 말소사항 포함할 건지 안 할 건지 뭐 있다고 해요. 요거는 뭐 다른 걸로 다른 예. 예. 이제 도로명으로 검색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통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73번지 치면 그 도로명 주소가 나와요. 일단 한번 저는 미리 찾아봤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그 부동산 구분해 봐야죠. 집합 건물 클릭하시고 서울시 도봉구, 네. 그 다음에 도로명은 칩니다. 도봉로 도봉로 129길. 네, 아까 미리 쳐놨어요. 네, 밑에 있는 거예요. 그거 하고 건물번호 치려는데 이거 안 쳐도 돼요. 그리고 이제 동호수만 쳐볼게요. 쳤던 동. 네. 그러면 이렇게 아까랑 똑같이 검색 건물번호. 건물번호 이거는 저거다. 검색하다 보면 45-10이라고 나왔는데 검색 동호수 확인. 네, 그럼 나왔죠. 아까 있던 사람 아까 그 저기 소재 지번으로 나왔던 거랑 똑같은 게 나왔죠. 클릭하고 뭐 여기서 어떻게 볼 거냐, 열람을 어떻게 할 거냐, 말소사항 포함할 거냐, 현재 유효사항 포함할 거냐. 무슨 얘기냐면 말소사항은 여태까지 그 건물이 아파트가 생기면서 쭉 있었던 소유권 관계나 그 근저당 및 뭐 전세권 관계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는 거고요. 두 번째 현재 유효사항은 지금 유효한 사항만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비용 들어가니까 과거 사항까지 보는 게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소사항 포함한 거를 선호합니다. 클릭하고 뭐 일단은 그 해당 주소를 클릭하면 돼요. 저는 이미 딴 데서 결제를 했거든요. 하여튼 방법은 똑같으니까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고 또 재생 목록에서 들어가고 쭉 최초 열람 일시, 재열람 가능 시간 쭉 나오고요. 맨 밑에 등기사항 요약, 이거 볼 건지 안 볼 건지 물어봅니다. 클릭하세요. 이게 등기사항 요약을 클릭하게 되면 이거는 한 장으로 소유권 관계랑 그 소유권 이해 관계를 볼 수 있어요. 한 장으로 볼 수 있는 거라 현재 유효 사항보다 더 유효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클릭하시고요. 열람 누르면 돼요. 열람 누르면 어떻게 결제할 건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이구. 이건 잠깐만요. 여기서 뭐 신용카드로 할 건지 핸드폰으로 할 건지 선불카드로 할 건지 보통 신용카드로 하는 게 핸드폰으로 하는 게 가장 편해요. 여기다 이렇게 넣고 주민번호 넣고 네. 클릭하시면 뭐 인증번호가 나올 거고 인증번호 넣으시면 6자리 넣고 결제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그럼 네, 일단 등기부등본이 이렇게 띄어집니다. 그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표제부가 2개 있어요. 표제부가 2개 있는데 1동 건물 표시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 건물 아파트가 몇 층짜리인지 평수는 어떤지 층별 평수가 어느 정도인지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개괄적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넘어갑니다. 그러면 표제부가 또 하나 있어요.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라고 해서 이 아파트 그 호수 403호 호수에 대해서 관련된 표제부를 또 따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개인 소유권이 되는 거죠. 전체 중에서 이 부분이 이 사람 소유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갑구 부분은 소유권 관계에 관한 사항을 놓은 거예요. 누가 처음에 분양받았고 또 누구한테 팔았고 이게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쭉 넘어가고요. 보면 이렇게
하 뭐뭐 하시는 분 통해서 성 뭐뭐 하는 사람한테로 넘어갔어요. 그게 넘어간 일시가 2009년 6월 22일 날 넘어갔고요. 거래가액은 1억 5천 정도 나온다는 거. 그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부동산을 매매를 하게 되면 실거래가를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래서 이제 거래가액이 얼마인지 2009년도에 한 뭐 1억 5천에 샀다는 얘기죠. 지금 시세 보니까 한 2억 정도 되더라고요. 10년 넘어서 한 10년 정도 지나서 5천 정도 붙은 건데 피가 올랐다고 하는데 다른 데에 비하면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구는 소유권 이해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는 건데 이분이 대출을 어디서 주로 대출 관계 어디 은행에서 얼마 대출을 받았는지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지 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쭉 정리된 거고요. 예, 보시면 최종적으로 그 마지막 사신 분이 SC은행에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 뭐 9,420만원 채권 최고액을 받았다는데 9,420만원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9,420이 나누기 120% 1.1을 하면 대출받은 금액이 나와요. 보통 이제 대출받은 금액의 120%를 근저당을 설정을 하거든요. 뭐 연체를 대비해서 원금, 이자, 경비 뭐 이런 걸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은행에서는 보통 대출받으신 금액의 120%를 우선권을 공시를 해요. 그래서 9,420만원이 나온 겁니다. 일단 최대 그러니까 이 집에서 은행이 우선권을 갖고 있는 건 9,420. 만약 2억짜리 아까 1억 5천이었잖아요. 9,42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한 6천 정도는 순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경매가 들어가더라도 넘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요 등기사항 요약입니다. 그 첫 번째 이런 소유지분 현황, 누가 소유자인지 이 정보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소유지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기록 내용 없고요. 세 번째, 근저당 및 전세권 등에 대한 울구, 용익물권 및 용익물권, 담보물권을 설정을 한다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은행에서 대출 얼마나 받았는지 그런 거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 보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요 등기부등본만 볼 줄 알아도 반은 그러니까 내 재산 그러니까 등기부등본만 네, 이상입니다. 등기부등본만 볼 줄 아셔도 많이 호갱은 되지 않으실 거예요. 호갱은 안 되실 거예요. 뭐 부동산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가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요거 등기부등본 보고 그거 해석하는 거거든요. 권리분석이라고 그럴싸하는데 등기부등본 볼 줄 알면 권리분석 반은 할 줄 아는 거예요. 아니 한 60% 70%는 할 줄 아는 거예요. 요거 알아두시면 내 집 마련하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 따끈따끈한 정보 열심히 감사드립니다.